지금 휴머노이드 기업들에서 감속기 같이 개발하자, 액추에이터 같이 개발하자 굉장히 태핑이 많이 온다. 올 한 200억 정도, 그리고 내년에 한 400억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 좀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내년에 진짜 400억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유의미해지고 우리나라도 여러 부품사들 중에서 코어를 가지고 있는 게 결국 감속기 기업이고 약간 그런 쪽에서 라고 하는 기업을 볼 수 있지 않을까. 연구 반갑습니다. 오늘은 양승윤 연구원님 모셨습니다. 연구원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가 하반기 대전망을 각 전문가님들 모셔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연구원님과의 만남을 또 기대했던 게 연구원님께서 요즘 핫한 섹터인 조선, 방산, 로봇을 다 커버하고 계셔요. 그래서 가뜩이나 또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워낙 또 핫한 섹터들을 다 커버하고 계신 만큼 오늘 각 섹터별로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디테일하게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저희 채널에 몇 차례 나와주셔서 이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바로 직전 촬영에서는 이 로보티즈라는 기업을 많이 설명해 주셨었는데 이 로보티즈가 그때 이후로 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. 로보티즈라는 기업 왜 이렇게 또 부각을 받게 됐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또 전망하고 계신지 이거부터 좀 여쭙고 싶습니다. 일단은 사실 제가 뭐 우리나라의 로봇 기업들 또는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에 대해서 되게 좀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 이 로봇 산업 봤을 때는 뭐 휴머노이드나 로봇 AI가 빠르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은 맞다. 그러니까 기술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잘 좀 보조를 맞춰가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 결국은 저희가 휴머노이드나 로봇 AI를 뭐 중국이나 미국 기업들과 비등하게 대응할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 그건 쉽지는 않은 상황들인 것 같고 저는 오히려 투자 포인트는 그런 이제 완제품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부품 에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부품 좀 더 기회가 있다. 저희가 뭐 완제품은 못하더라도 미국이나 뭐 중국 쪽에 부품 공급은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특히 또 기술 경쟁 관점에서 미국이랑 중국이 경쟁을 하는데 미국 기업들이 중국 부품 쓸까라고 하면은 뭐 지금 쓰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안 쓸 가능성들이 있고 그것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 선택지가 뭐 한국, 뭐 일본, 뭐 약간 조선업과 비슷하게 대체제가 많지가 않은 이제 그런 상황들에서 공급망 전환 이런 부품 관점에서 좀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보티즈라고 하는 기업은 이제 그런 마찬가지로 부품을 하는 이제 기업이고 근데 이 부품을 어떤 걸 하냐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부품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액추에이터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. 관점에 따라서는 정말 다양하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뭐 연구개발용이랑 뭐 상용 액추에이터로 나누어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로보티즈는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 플랫폼에 들어간 연구개발 액추에이터를 좀 주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지난번 촬영 때 로보티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는 지금 로봇 산업이 막 상용화되고 막 지금 당장 뭐 공장에 투입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아니다. 휴머노이드가 그렇죠.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개발하는 관점에서는 그런 연구개발 액추에이터나 이제 연구개발에 필요한 부품들의 수요들이 올라갈 거다라고 봐서 이제 로보티즈가 거기에서 이제 수혜 강도를 좀 보게 될 거다라고 봤던 건데 뭐 실제로 그 수혜들을 보면서 계속 매출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이어서 이제 좋다고 봤던 거고 근데 액추에이터가 뭐 실적도 매출도 올라가지만 이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. 오래전부터 만들었었고 거의 내재화가 돼 있다 보니까 원가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세이빙이 되면서 영업이익률로는 거의 20% 후반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매출도 올라가고 이익도 잘 나오니까 일단 실적 관점에서 나쁘지가 않다 이 회사는 그러니까 흑자 전환까지도 1분기 때 달성을 한 상황이고 전사 기준으로 그래서 실적 단단하고 편안하다라고 봤었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뭐 부품도 잘하고 실적도 잘 나오지만은 뭐 결국은 이 회사가 예전에 달파 챌린지라고 하는 미국의 그 휴머노이드 대회가 있었었는데 그때 휴머노이드 가지고 출전을 하기도 했었어요. 저희는 잘 모르시기도 하지만은 똘망이라고 하는 제품을 가지고 들고 나가서 했었었고 그때 이제 휴머노이드를 개발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기술력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그걸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뭐 세미 휴머노이드의 형태,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뭐 양팔 로봇 같은 로봇을 개발을 해서 시장에 또 투입을 공개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고 쉽게 말하면 휴머노이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술력도 있고 그리고 또 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MIT랑 뭐 로봇 AI 공동 개발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저희가 잘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글로벌 뭐 피규어나 옵티머스나 이제 이런 것들 비교해서 봤을 때는 뭐 저희가 피어투피어로 비교는 못한다. 다만 기술력은 있다. 휴머노이드나 로봇 AI 뭐 이런 쪽으로 기술적인 접점들을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뒤에 뭐 LG전자가 지분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 LG전자와의 협력들이 또 강화가 되고 있으니까 결국 실적도 편안하고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도 할 수 있고
그리고 기술적인 접점도 있고 대기업과의 그런 협력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점들은 좀 다 확보하고 있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도 선호를 했었었고 주가도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좀 크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나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로보티즈의 앞으로의 성장세도 굉장히 또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? 네, 저희도 뭐 계속 이제는 액추에이터 기업이었지만 이제 뭐 방산에서 이제 다른 뭐 넥스트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로보티즈도 이제 액추에이터에서 뭐 휴머노이드나 뭐 로봇 AI 이런 쪽으로 이제 협력해서 또 들어가려고 하고 계시는 상황이니 그런 귀추들을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연구원님께서 로보티즈 외에 또 추가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기업 따로 있으신가요? 사실 조금 요즘 이제 저희가 그래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기업은 뭐 SPG 같은 이제 기업들도 있어요. 되게 추억의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2022년에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. 감속기라고 하는 이제 제품을 만들면서 감속기가 많이 필요하다. 하모닉 드라이브가 중요하고 뭐 그걸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뭐 SPG나 뭐 SBB 테크 이런 기업들밖에 없으니까 약간 이제 SPG가 좀 수혜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 저도 많이 들었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기대감들이 컸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저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하는 게 하모닉 드라이브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은 그거 말고도 뭐 이 회사가 유성 감속기라든지 뭐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라든지 여러 종류의 감속기들을 풀 라인업으로 좀 갖추고 하고 있다. 지금 감속기의 수요가 좀 다변화되고 있어요. 옛날처럼 하모닉 드라이브만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유성 감속기를 채택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왜냐면은 하모닉 드라이브는 쉽게 말하면은 힘이 세고 정밀도가 높은 감속기여서 옛날처럼 뭐 산업용 로봇처럼 힘이 세야 되고 정밀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로봇들 같은 경우는 하모닉 드라이브를 필수적으로 썼어야겠죠. 근데 지금 나오는 로봇들 뭐 지금 이제 저희가 보는 건 휴머노이드인데 휴머노이드가 뭐 공장에 들어가서 정밀하게 움직이고 힘을 세게 이제 움직이는 뭐 로봇들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 뭐 가사라든지 아니면 연구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. 무게를 많이 안 들어도 되고 굳이 정밀하게 안 움직여도 되고 그 오히려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는 단점이 그 방금 말씀드린 힘과 정밀도 빼고는 다 단점이거든요. 비싸고 뭐 딱딱하고 유연하지 못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오히려 정밀하진 않고 힘은 약해도 가격 싸고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감속기를 추구한다면은 뭐 유성 감속기 같은 이제 저감속비의 감속기들을 채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약간 시장이 첫 번째 다변화가 되고 있다.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뭐 SPG 정도이지 않나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액추에이터 기업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큰데 사실 액추에이터는 상용 레벨로 갔을 때는 로봇 기업들이 다 내재화를 합니다. 뭐 피규어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도 본인들이 다 개발한 내재화된 액추에이터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이 액추에이터 시장을 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액추에이터 그 자체를 만드는 것도 유의미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그 기술 요소들 핵심적인 것들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는 여전히 그 기술 요소 중에서 가장 좀 진입하기가 어렵고 부품 기업단에서 할 수 있는 게 감속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왜냐면은 일본에서 감속기 제일 잘하는 게 또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그 연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게 지금 휴머노이드 기업들에서 굉장히 태핑이 많이 온다. 감속기 같이 개발하자, 액추에이터 같이 개발하자, 감속기 요런 스펙에 맞춰서 해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요청이 좀 많이 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지금 이제 이 말은즉슨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액추에이터를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감속기는 여전히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감속기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도 여러 부품사들 중에서 약간 코어를 가지고 있는 게 결국 감속기 기업이고 약간 그런 쪽에서 SPG라고 하는 기업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SPG에 대해서 2022년에 좋게 보고 그 이후에는 조금 약간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떨어졌었던 부분들은 본업이 좀 너무 큽니다. 4천억 정도 매출을 하는데 이 회사가 막 모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실제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나 이런 것들 비중이 너무 미미했어요. 뭐 1%도 안 되게 됐었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. 뭐 23년도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출액이 감속기가 한 50억 정도 그리고 작년에 한 100억 정도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회사 쪽에서는 올 한 200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 한 400억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 좀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내년에 진짜 400억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매출이 한 4천억 정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뭐 10%대에 근접할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유의미해지고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뭐 SPG도 조금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고 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감속기에 하는 기업 중에 삼성, 현대차랑 또
관계성이 있는 SBB 테크라는 기업도 있잖아요. 이 기업은 뭐 유선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 메리트가 없는 건가요? 사실 SBB 테크는 지금 이제 하모닉 감속기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, 물론 이제 아마 여러 기업들과 여러 테스트들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사실 지금 명확하게 레퍼런스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. 이제 뭐 예를 들어서 SPG 같은 경우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들어가고 있고, 최근에 이제 IR 자료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족보행 로봇 기업들에도 다수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, 그리고 이제 뭐 웨어러블 로봇에도 투입이 되고 있고, 이 레퍼런스가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SBB 테크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레퍼런스 측면에서 조금 열의에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, 약간 이제 좀 더 오히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또는 레퍼런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SPG를 보시는 게 좀 펀더멘털 관점에서는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동안에는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기업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해주셨었는데, 이제 이게 휴머노이드로 오면서 좀 더 다변화되는 기회를 한국 기업도 좀 노릴 수가 있겠다라는 포인트를 좀 다시 주목하신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한편으로는 이 가성비 측면에서는 여전히 중국 쪽의 부품 회사들이 압도적이지 않나요? 맞습니다. 가격은 중국이 싸고요.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가격으로 승부를 볼 수 없는 이유는, 중국은 이미 뭐 내수 시장만 해도 뭐 산업용 로봇만 막 몇십만 대의 시장인데, 결국 그렇게 규모가 나오고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양산이 되고 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가격으로는 승부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국내 이제 로봇 기업들도 대부분 중국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력 단에서는 사실 일본한테 좀 많이 여리고, 가성비 측면에서는 중국한테 많이 치이는데, 그래도 좀 장기적인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? 네, 그렇다 생각을 하고 있고, 계속 언제까지나 뭐 일본 거를 쓰거나 중국 걸 쓸 수는 없다. 일단 중국 거는 가성비가 싸더라도 여러 가지 뭐 안보라든지 뭐 산업에 대한 육성 관점에서 점점점 이제 중국 거보다는 국산 거를 선호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고,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약간 그 중간 쪽에 포지셔닝에 있는 우리나라 부품들이 좀 채용되는 흐름으로 좀 점진적으로나마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이제 정책들을 통해서 부품 국산을 계속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상황들이어서 뭐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. 확실히 이게 예전에 그 반도체 산업에서 소부장을 이제 국산화하라고 했던 방침처럼, 최근에는 이제 로봇에 대해서도 그런 방침이 좀 나오는 듯한 느낌이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엄청 갔잖아요. 네. 그래서 로봇 쪽도 오히려 이제 완제품보다는 좀 더 이런 부품단에서의 기회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. 그럼 연구원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반기 로봇주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? 일단은 뭐 하반기 같은 경우도 기대감들은 계속 있다. 이제 전방에서 뭐 휴머노이드나 로봇 AI 쪽에 대한 기대감들은 뭐 연중 이어지게 될 거고,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에 신정부가 출범을 한 상황들이고, 뭐 정책적으로 육성에 대한 부분들이 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리고 계속 이제 로봇 쪽 전시회도 되게 많이 잡혀 있는 거고, 로봇 같은 경우는 늘 이제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기대감들이 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 이벤트들 중심으로 해서 좀 계속 주가 흐름 자체는 견조할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 로봇 주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, 이 주가의 움직임은 참 예상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가 이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로봇 주식을 투자할 때 있어서 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요인을 좀 어떤 기준을 잡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? 사실 제가 2022년부터 해서 그냥 아마 이런 질문 해주셨을 때 토시안 안 들리고 늘 이야기 드리는 거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, 무조건. 이게 단기적으로 뭐 기업들의 뉴스가 있고 이벤트가 있어서 뭐 A라고 하는 기업이 뭐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 아니거나 하면은 뭐 1년, 뭐 2년 뒤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쭉 그어서 봤을 때 우하향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무리 이제 그래도 반대로 또 좋은 기업들, 펀더멘털이 단단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막 폭락을 해도 결국 또 중장기적으로 지켜보면은 우상향하는 게 늘 저희가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어서, 약간 이제 실제 레코드가 있고, 그리고 실제 뭔가 실체가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고, 뭐 연구적인 성과들이 있고 연구 개발 많이 쓰면서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확실히 그 AI에 대한 육성 정책이 되게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.
이런 움직임이 로봇 산업 쪽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을까요?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로봇이 이제는 뭐 단순히 막 하드웨어가 아니라 네. 결국 AI가 또 중요해지는 영역이니까 뭐 AI를 먼저 육성을 하고 뭐 로봇 쪽에도 어느 정도 낙수에 대한 부분들 효과들이 기대가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계속 로봇도 이 AI랑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가 결국 최종적으로 이 물리화되는 거는 로봇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뭐 AI 정책으로 시작하더라도 로봇 쪽으로도 계속 이 정책적인 모멘텀들은 더해질 수 있지 않을까. 뭐 이미 산업부에서 아니면 과기부에서 휴머노이드나 뭐 휴머 로봇 AI 관련된 뭐 프로그램들 다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같이 좀 엮어가지고 동행해서 정책적인 수혜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